예, 배추 한 판 바로 시작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판세 투표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우리 도사님은 저기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내일 하십니까? 안 말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비밀주의. 모든 것을 비밀주의로. 모든 걸 비밀로. 비밀 투표거든요. 내일 할지도 비밀.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했는지도 비밀. 했는지도 비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비밀. 뭐 국정원입니까? 자, 이상인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사전 투표를 완료한 이상민 크리에이터입니다. 아, 목소리 갑자기 또 예, 우리 네. 박 전 대통령 목소리가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정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얇게 넣나요? 너무? 네, 죄송합니다. 아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네. 아니죠. 네, 예,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 본투표 시간이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자, 오늘 선거 전 과열도 시킬 겸 또 여야 대표 두 분이 서로를 향해서 덕담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또 공교롭게도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희 CBS 앞에서 유세를 벌였고, 조금 전 약 1시간 전쯤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왔다 하는데,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예, 한동훈입니다. 네. 제가 오늘 원희룡 후보님과 한우 고깃집에 왔는데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 질문 이재명 대표한테 하셨나요? 예.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게 공정한 방송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님 나와주실까요? 아유 방송하는 척했네. 예, 예. 뭐라고요? 아, 이재명 대표 이제 내일 선거 막판이 됐는데 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그 장점 하나만 꼽아주세요. 예, 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은 예. 스마트하시고 음. 연설도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 컵라면도 참 잘 드시는 것 같아요. 눈을 감으시고 드시는 것 같은데 예. 왜 감는지 그 심정을 이해가 갑니다. 참 음. 본받고 싶다 이런 말씀드리고 예. 또 덕담하는 척했네. 예. 아니 허리가 너무 아파요. 예.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네. 국가의 주인인 만큼 정권의 실패 심판하고 경고장을 확실하게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유, 예. 삼겹살 또 먹고 싶다. 예. 삼겹살. 사르르 녹습니다. 예. 자, 이제 이재명 대표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덕담이었고요. 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장점 하나만 꼽아주세요. 이재명 대표의 장점이 있을까요? 저는 그걸 먼저 묻고 싶고요. 당을 장악하는 참 대단하신 정치력을 꼽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장점이라고 보지도 않고요. 그런 장점 별로 배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선거 운동하시는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목소리에 변화가 전혀 없으십니다. 체력 그래서 원희룡 후보님과 누구처럼 그런 척하지 않고 한우 고깃집 먹을까 생각하는데요. 원희룡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이거 불만 있으면 고소하세요. 그러더니 위원장님 이 배도 고픈데 메뉴는 어떤 걸로 하실 겁니까? 여기 삼겹살도 있고 김치찜도 있고 귤은 없네. 어디 보세요. 저는 그냥 콜라 먹겠습니다. 예. 원희룡 후보자께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말씀하실 때 숨이 가쁘신 상태군요. 지금 바쁩니다. 지금. 숨이 찹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각 당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얼마나 지금 바쁘겠습니까, 그죠? 두 당 대표 모두 오늘 꽉 찬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자, 여야 양당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내일 밤 모레 새벽 정도에 이제 승패 윤곽이 드러날 텐데, 자, 배종찬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자, 일단은 뭐 내일 이제 오후 6시면은 방송 3사에 출구 조사가 나올 텐데 예,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이제 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또 예측도 하고 예.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우리 또 한판 승부는 차원이 다른 방송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선거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의석수는 아하. 일단 뭐 140석 이상이 됐던데 일당일 거예요. 일당을 못하면 일단 민주당은 다수당이었는데 아하. 뭐 패배라고 이제 인식을 할 것 같고 예. 대체로 지금 많은 다수의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앞서가는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이 쫓아가고 추격하고 있다고 판세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지난 직전 총선보다는 더 많은 의석수, 특히 이제 수도권에 어느 정도의 약진을 기대를 할 텐데 예.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130석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국민의힘으로서는 130석, 뭐 1당, 2당 이런 거 떠나서 130석 이상은 돼야 한동훈 위원장 그래도 상당히 선전했다. 지금 그렇게 이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예. 이재명 대표는 1당을 하지 못하면 1당을 해야 국회의장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여소야대 전국이라도 상당히
이 윤석열 행정부와 좀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일당, 한동훈 위원장은 130석 그걸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재명 대표 혹은 한동훈 위원장 모두 향후 정치 행보를 더 가속할 수 있는 숫자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우리 배정선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한테는 본인이 목표치에 달성하면은 정치적 먹구름은 끼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예. 151석인 거고요. 151석? 과반 의석을 차지하겠다는 걸 목표치로 내걸었고 예. 일각에서 나오는 200석은 오늘도 김부겸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예. 민주당의 머릿속엔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수치라고 예. 보는 것이고요. 오히려 마타도어인 측면이 있다라고까지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 민주당으로서는 과반 의석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정훈 변호사님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일당 140석에서 150석. 저는 이제 그 변화가 없어요. 아, 예. 지금 보니까 이제 그 과학적인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가 6조 하락하다가 예. 소폭이 나면 이제 상향했다는 거. 예. 이것도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전 투표에 예. 상당히 그 보수층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아하. 이런 이제 또 조사들도 예, 좀 예. 있고요. 음. 무엇보다 이제 뭐 제가 보기에 그 보수층이 예. 상당히 그 결집하는 게 보입니다 눈에. 아. 그래 눈에 보여요. 아, 다른 선거 때보다 훨씬 더 잘 보이십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여러 방송국을 다녀보잖아요. 예. 이슈가요. 아. 전부 뭐냐면 이제 그 김준혁 이번에 그 양문석. 고은 광순 아, 예. 그분이 또 거짓말로 이모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모가 이화에 대해 오류각보이다. 이런 게 막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음. 뭐 역사의 진실에 눈 감으면 안 되지 이랬다가 한 시간 만에 지웠잖아요. 근데 실무자의 실수다? 이게 뭡니까? 한 줄 올리면서 실무자가 올렸을까요? 본인 허락 없이? 말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는 항상 야 진상이 그랬단 말이야. 정지상이 야 이거 김용희 했단 말이야. 이거 유동규 했단 말이야. 전부 김문기 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다 잘못된 거는 부하 책임했는데 떠넘겨 버린 거죠. 이게 오늘 드러났잖아요. 이런 게 막판에요. 예. 상당히 그 표에 영향 줄 겁니다. 보수층은 결집할 것이다. 배 소장님은 어떠세요? 뭐 이제 지켜봐야죠.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다 각 정당마다 이제 사전 투표율이 어느 정당이 유리하냐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독려하기 위한 것인데 한 가지 이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은 이제 직전 조사이긴 하지만 또 개요까지 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대체로 이제 3월 초만 하더라도 흐름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앞서가던 추세에서 3월 중순 이후에 이종섭 이제 호주 대사 또 뭐 의대 정원에 대한 피로감 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주면서 물가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계속 뭐 이것 가지고서 투표소에 뭐를 들고 온다 안 들고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이제 민주당이 그래서 전세를 반제시키고 난 이후에 공식선거 운동 이후에 이제 쫓아가는 국면인 것은 분명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앞서 상당히 허스키한 목소리로 우리 서정우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건 맞는데 얼마나 쫓아갔느냐 그리고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심판론이 좀 누그러뜨리지 않느냐가 중요할 텐데 지금 일단 나오고 있는 지역구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세대율 투표율 최종적인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의 표심인 것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쫓아가는 이 속도나 폭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굉장히 레인지의 폭은 넓다. 20석, 30석 정도가 초박빙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뒤집어지느냐 또 얼마나 많이 뒤집어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군요. 상당히 지금은 민감한 상황인 거죠. 예, 배윤철 선생님 이제 130석 이상 정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총선 이후에 또 힘을 실어주시는 숫자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분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님.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이기면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총선에서 일당이 못 된다. 예. 그러면 바로 황교안 시즌2 전락한다. 내 그래 봅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곡해죠. 알겠습니다. 국민 앞에서 절 한번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노. 예. 검사 곤조가 남아있어서 이거 되겠어요. 선거에 무슨 젖잘차가 있어요. 아, 클린심 아닙니까? 예.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이른바 황교안이한테 공천받고 당선된 사람 중에 황교안 따라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 국회의원들은 당선되면
다 지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요. 아하. 참. 공천 받은 다음에 마음 바뀌어진다.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대표님. 황교안은 잘못이 없습니다. 부정선거 없으면 170석도 가능합니다. 본투표에 때로 몰려가 미라클. 기적을 재현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문제 많습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깨씨, 글씨, 거시성을 가진 업무자가 있었습니다. 밝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 대표님 혹시 그 휴대폰 벨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 팩트만 얘기를 하죠. 아, 전화가 왔네요. 네. 부정. 아, 이게 황교안입니다. 네. 아, 예. 예. 아, 전화가 안 왔네요. 예,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 오늘 일정을 보니까 수도권에 이제 화력을 마지막으로 집중을 하면서 선거 유세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수도권 민심의 현재 방향 어떻게 출렁이겠다고 보세요, 배 소장님? 네. 지난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무려 48개 지역구 중에서 40개를 가져갔죠. 예. 미래통합당은 이제 8개였는데 상당히 좀 지난 총선에 비하면 접전 양상이다. 대체로 이제 한강벨트인데 말 그대로 오늘 마지막 유세도 다 서울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용산이고요. 정권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한강벨트를 사수해야 된다. 이제 청계천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마지막 장소가 그만큼 이게 이제 9개 지역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예. 참 분석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단독으로 배종찬이 보는 핵심 포스트 네네. 9개 선거 지역구 예. 말씀 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예. 동광 용중마입니다. 공광 용중마. 동광 용중마. 예, 맞습니다. 동광 용중마. 동광 용중마. 동작구죠. 예, 동작을 동작구에 네. 동작을 도있지만 동작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갑을 다요. 그다음에 광진구 갑을. 지금 뭐 장윤미 기자도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다음에 이제 용산은 한 곳이니까요. 예. 그다음에 중성동 갑을. 아, 그다음에 마지막 마포 갑을. 아,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의 판세가 아, 이게 이제 9개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자면 구룡이 나르샤 지역이거든요. 아하. 구룡이 나르샤. 예.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적어도 어디 쪽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어디 쪽을 많이 가져가느냐, 어디가 많이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전체 한강벨트를 이른바 한강벨트, 한방벨트 이런 얘기하기 때문에 선거의 한 방이 될 수 있는 지역도 동강, 용중마. 지금 뭐 서정훈 변호사는 받아 적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사실상 핵심 지역이고 오늘 서울에서 유세를 하는 이유인데 동강 용중마의 용해에서 끝나잖아요. 예. 사실 또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은 거의 중성동 여기 가깝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청계천 그런 의미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아, 동광 용중마. 요 분석 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실효성 있는 분석이라고 보셨어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한강 벨트인데요. 예. 오히려 저는요 강동구를 주목합니다. 아, 다른 의견. 강동구의 다른 의견. 갑을 강동 갑을. 제가 역대의 표를 예. 보면 거기서 이긴 당이 예. 서울에서 1당이 됐더라고요. 아. 거기는 이제 그 서행 보터 지역 아. 강동갑의 그 전주의 판사 있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그 강동을의 이재영 예. 옛날에 그 국회의원 됐었죠. 예. 청년. 예. 이 두 명이 싸우고 있거든요. 아. 따라서는 요 지역에서 이제 그 국민의힘이 아. 두 석을 먹으면 아하. 이게 서울에서 1당이 되지 않을까. 동광 용중마 강까지 하나 더 추가해 주셨습니다. 자, 강동까지. 자, 장 변호사님은 민주당에서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이제 박빙 지역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른바 이 동강용중마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걸 이게 좀 차용하신 게 아니라면 참고하신 게 아니라면 대단하신 이 이제 잠깐만요. 제일 야당의 아, 인용을 전략기획위원장과 네. 예. 한병도가 누군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눈여겨 보여지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어느 지역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거론됐던 지역 중에 한 후보가 투표로 좀 제발 살려주세요인가라고 이렇게 걸었어요. 최근에 이 여당의 후보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던데 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민심을 투표를 살려주세요. 예, 투표를 자기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건 국민의힘의 로고나 이런 것도 없는 그 플랜카드를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당에서도 좀 뭐 이게 맞는 방향이냐 뭐 이런 문제 의식도 있던데 예.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좀 붙어 있는 부분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도 끝까지 이 서울 이 한강벨트를 놓지 못하고 계속 유세 지원도 가고 막 동작도 7, 8번 찾아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자, 이런 가운데
그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최대 변수 세대별 투표율이다.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실 세대별 투표율 차이는 또 엄경영 소장 역시 이거 세대별로 투표율 격차가 있기 때문에 업무노죠. 네. 이 엄문호 소장은 여당이 151석 이번에 과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 자체가 세대별 투표 격차 때문에 그렇다 이게 분석하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뭐 세대별 투표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 제 산출 결과는 엄문호, 엄경영 뭐 달라. 소장처럼 나오지 않아서. 아니, 왜냐하면은 뭐 엄문어와 배문어의 대결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면 저는 낙지, 배낙지. 낙지. 세발 낚시인데 아니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예측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254개 지역구에 12개의 변수를 넣어서 다 가중치까지 넣어서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유권 여론조사 전문가께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계속해 주세요. 불가- 세상은 예, 알겠습니다. 견제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나폴레옹은 네.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겸손해지셨어요. 선거 전날이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그 의석수보다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선거 여론조사가 세대별 투표율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면은 대체로 이제 지금 민주당 강세로 나오는 그런 조사들을 보면은 40대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대가 그러면은 투표하러 다 나오는 이제 지난 2020년 총선만 하더라도 20대 투표율이 57%, 30대 58%, 40대 63%, 또 이제 60대는 80%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경영 연구소장의 근거는 그만큼 60대 이상이 나오고 60대 이상이 대부분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찍는다는 전제하에 그런 이제 추정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는 이른바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층과 예. 그다음에 보수 성향의 유권자층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40대 중순에서 엇갈렸거든요. 근데 예. 한 5년 전부터는 50대 중반에서 엇갈렸어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60대 초반에서 이제 엇갈린다. 60대 중반과 초반 사이에. 그러면 60대까지도 민주당을 찍는 유권자가 나온다는 거. 이른바 이제 386의 이동이죠. 386의 이동이라서 586이 됐고. 그걸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저는 품격의 한판 승부에 나올 때마다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 애정이지 단정은 아니다. 근데 그런 말씀 드리자면 그래도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예. 사전 투표도 있지만 사전의 여론조사 이제 투표 적극성이나 투표 의향을 물어보면 대체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성향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은 본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이 많이 높아요. 그럼 이들이 이제 내일 나오면 상당히 그래도 판세 역전 상황까지도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감과 실제로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맞물려서 추측과 예측이 나오는 것이죠. 예. 자, 내일 저희 한판 승부는요. 6시부터 또 저녁 9시까지 연장 방송을 하면서 또 선거 투표 특집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자, 삼지대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분을 잠깐 만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대표님 나와 주실까요? 예, 우선 복면가왕 9주년 축하드립니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이 노래 부르면 안 됩니까? 그러면 9구단을 외자 9구단을 외자 92 식당 94 일생 99 비둘기 CBS죠. 구하소서 주님. 요즘 구가 대세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지국비죠. 예. 지역구 국민의힘 비례는 조국 혁신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4월 10일 예. 파전은 디비집니다. 조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국 대표님 들어가 주시고 자 이번 총선 사실은 이게 선거 유세나 어떤 선거 흐름이 크게 이제 어떤 긴장도나 혹은 활기가 이제 제3지대 빅텐트가 약 무산되면서 좀 줄어들었다가 이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올라가면서 다소 이제 선거 국면에 좀 활기를 띈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22대 국회에서 현재 여론조사 흐름대로 가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조국 혁신당. 일단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정치 세력 그러면 조국 혁신당으로 봐야 되겠죠. 예. 이른바 반윤 반명 정서를 다 가져간 정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심판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조국 대표. 하지만 예. 그 지지층들은 그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비호감 이 성향의 유권자들도 상당히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예. 이제 3월 초만 하더라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아이고 낙동강 벨트 전멸합니다 그랬는데 중순에 이제 그 빠져나가는 것을
을숙도 인근에서 차단한 것이 이제 조국 바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을숙도. 네네. 정확히 또 지명까지 그렇습니다. 예, 정확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첫 번째로는 어떤 세력의 부각, 두 번째로는 지분을 강조할 수가 있는 거죠. 지분. 왜냐하면은 아하.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국혁신당이 더해지면 더 파괴력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명성 대결이 벌어질 수 있다. 총선 이후에.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가지고서 이제 우뚝 일어선 것이 조국혁신당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사실은 이제는 만약입니다. 결과는 알 수 없어요. 다수당이 된다면 또 너무 또 반윤석열 정서를 강조하다 보면 또 반대 여론에 또 역풍에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또 조국혁신당이 아주 선명성을 강조하면 또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선명성 강조를 하는 경쟁자로 이재명 대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조국 대표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총선 이후에 또 두 대표 간의 갈등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까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조국 혁신당이 지금 뭐 범야권 세력까지 끌어당겨서 원내 교섭 단체까지 구성하겠다. 라는 뭐 전망도 나오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장 변호사님은? 전 당연히 도모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20석이 확보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이번 그 비례 입성으로 20석까지는 좀 어려울 거라고 자체 목표도 이제 10 플러스 알파 정도인 예. 거니까요. 그래서 12세석을 만약에 얻게 된다면 나머지 6, 7석을 모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뭐 상임위에서 간사도 할 수 있고 여러 이제 정치적인 입지들이 열리니까요. 예. 원내에서 목소리도 높아지고요. 그렇다면 누가 그곳에 갈 것인가?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새로운 미래가 아마 제1 아하. 대안이 될 것 같고요. 예. 민주당에서 무리져서 어떤 뭐 유의미한 흐름으로까지 나오지는 않을 테지만 예. 이게 왜냐면 원내 인사들이 옮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아마 의사타진이 없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치권 안팎에서 오가는 것 같습니다. 예, 손정욱 변호사님은? 아마 근데 그 바람을 일으킨 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예. 하나는 이제 이거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19 찍은 기사님들한테 택시 기사 왜 13이 아니고 19입니까? 이랬더니요. 취재까지 하셨어. 예, 그랬더니. 하나는 이제 이거 이재명보다 제가 가볍는데 처벌은 더 가혹하다. 아. 왜냐하면 이게 범죄 혐의가 이재명 대표보다는 가볍지 않냐. 조국 그런데 대표가 이미 그 부인이 4년, 본인도 이게 2년 딸까지 예. 좀 가혹하다. 아. 한마디로 이게 불쌍하다 이거죠. 두 번째가 선명하다. 선명하다. 좀 이게 윤석열 조기 정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탄핵까지 개헌까지 하니까 좀 선명하다. 그래서 이게 지지하는 이런 데 여론이 있거든요. 예. 근데 쫙 뻗어가다가 결정적인 장애물을 만난 게 박은정입니다. 아. 박은정.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김준형 외교원장. 전 국립외교원장. 그다음에 이번에 리아가 나왔어요. 아. 리아가 얼마 전에 박근혜 만세에게 너가 지금 난립니다. 자기들끼리 이러려고 비례 7번 주냐. 그 이명박 대통령까지 지지했더라고. 리아 씨가. 이명박 박근혜 지지하다가 갑자기 변절하니까 지금 이게 사이트에 날리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주춤한 거예요. 박은정부터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1, 3이 많을까 1구가 많을까 여론상으로는 1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론상은. 예. 근데 실제 투표장 가면 그래도 이게 몰빵이 하지. 1, 3 민주당인데 예. 아마 저는 비슷할 거로 봐요. 지금. 예. 그다음 운명 어떻게 되냐. 예. 바로 이제 교도소는 가는 거죠. 그건 본인도 알아요. 교도소 구속되고 그러면 이제 한 9명 10명 남잖아요. 이분들에게 열린민주당처럼 민주당하고 합당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합칩니다. 뭐 전국 전망까지 다 해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만나볼 분이 있습니다. 자, 개혁신당을 돕고 계시는 김종인 전 위원장님 나와주실까요? 난 김종인이라고 봐요. 예. 그 이준석이가 이번에 예. 그 국회로 들어가서 예. 우리나라의 그 새로운 지도자를 그렇게 새로운 지도자로 탄생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 소위 우리나라가 40년 가까이 그 갈등 구도 속에서 그 사회 재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게 소위 그 미래를 해결하기 그 위할 적에는 그 막 시작한 소위 개혁 신당이 그 이준석이를 그 동탄에서 미래를 설계할 새로운 지도자로 한번 탄생시켜야 된다고 봐요. 근데 금태섭이는 요즘 보이질 않네. 장유미 변호사님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너무 크게 웃으면 또 패가 될까 봐. 공영원이 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대도장 한정민 후보 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따문에. 네, 그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문에.
자, 김종인 위원장님도 유세 많이 하셔서 힘 쪽 빠지셨네. 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무박 2일 48시간 유세에 나서고 있어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72시간 무박한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준석 후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힘을 다 쏟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공영훈 후보자가 이제 자녀 정여 의혹 논란이 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이후에 뭐 지금 여론조사 공표검증인가는 알 수는 없으니까 예. 상당히 그래도 좀 쫓아갔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그런 기사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님까지 실제 이제 부모님 나오셔서 공식 선거 유세하는 맞아요. 장소에 나올 정도라면 음. 이제 안간힘을 다 쏟는 거죠. 최종 결과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실제 이제 우리가 이럴 때 후보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무박 유세 도움이 되죠. 굳이 뭐 지금 다른 후보자의 선거 방식에 대해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만큼 이번 선거가 간절하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이제 진입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본인의 자신의 정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마지막 힘을 다 쏟는 그런 뭐 우리가 이럴 때 왜냐하면 모든 힘을 다 쏟아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 바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잠깐 우리 당은 왜 얘기 안 해줍니까? 예, 송영길 대표님. 예. 29번 송영길입니다. 예. 정말 원통합니다. 우리 당을 왜 빼고 얘기하는 겁니까? 소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으세요. 물병 드릴까요?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었어. 29번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속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9번인데 29번이네요. 농담 그만하세요. 소나무를 심고 싶습니다. 머리털 소나무네요. 이상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